쉬는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질문들 많이 했어요. 학력 인정되냐 안 되냐, 검정고시 했을 때 불이익은 없냐 등등 많이 했는데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나눈 결론은 뭐였냐면은 학력 인정 받냐 안 받냐 중요하지 않다.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 필요하면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검정고시 했을 때 불이익이 있냐 없냐, 불이익 없다. 오히려 이걸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더 어드밴테이지, 프라핏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얘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는 검정고시생들끼리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반 학교에서 내신 등급 못 받는 거를 만회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어. 역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서울에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런 학생들만 또 모아서 학원에서 가르쳐가지고 또 전략적으로 입시를 이렇게 승부를 내는 또 그런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 법의 틈새를 이용한 그런 전략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 대안학교를 이제 그 운영하다 보면은 더 프라핏이 뭐냐, 더 중요한 거는요. 그 학생들의 전 가족이 다 관심을 갖고 열의를 갖고 동참해요. 그게 최대의 프라핏이에요. 일반 학교도 물론 학부모들이 또 학부형들이 학교에 동참하고 또 가서 이렇게 뭐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대안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은 달라요. 다 사연이 있거든. 이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님들은 사연이 많아.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많은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어. 이런 그 가족들이다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안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가 올바르게 막 그 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부모님들은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다 올인을 해버려. 온 가족이 다 대안학교에 헌신을 해버려. 왜냐하면은 우리 이 자식 때문에 그냥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고 정말 삶이 그냥 망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대안학교에서 우리 애를 바로 잡아주고 사람 만들어주고 올바로 크게 해주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그냥 그래가지고 그 신앙이 없던 부모들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서 애가 제대로 성장한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매일 학교 들랑달랑하면서 가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그 불신자 부모님들도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대안학교 운영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걸 느끼는 거야. 자기는 불신자였는데 하나님 몰랐는데 대안학교 운영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 교사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르치고 일반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열정, 그런 뜨거움, 그런 사랑이 이 학교에는 살아있는 거야. 교장 선생님부터 교장 선생님 같지 않아. 그냥 이게 교장인지 나는 정문 그 수의 경위 수의 아저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장 선생님이 그냥 그 헌신적으로 애들을 위해서 막 일하고 교감 그다음에 모든 그 교사들이 그냥 정말 그 하니까 이게 뭐 교사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돼. 예? 구분이 안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구분이 안 됐잖아. 오죽했으면은 로마 병정들이 가룟유다하고 약속을 했겠어요. 야, 누가 예수인지 좀 우리한테 알려줘라.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오면은 누가 강해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딱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 나 지금 혼자네.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 나 혼자니까 지금 밖에서 누가 오면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오늘 강의를 누가 했는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야, 누가 예수님인지 네가 좀 키스를 좀 해라. 그래서 알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대안학교 운영하는 걸 보면은 감동을 해. 야,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가족이다. 이거는 대안학교 가족이다.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감동이 되고 부모님들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안학교의 그 메리트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교계에서도 난리고 지금 군교회도 난리고 지금 다 난리예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 특히 이제 군교회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군선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루에 몇십만 명씩 막 그 진중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세례를 줬는데 안 되더라. 이게 유지가 안 되더라. 유지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세례 그동안에는 세례 주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는 교육이다. 이게 결론이 났어요. 그동안에는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프로젝트로 그 일반인들이 이제 군부대 들어가서 양육하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안 나오니까 바뀌니까 이게 또 안 돼. 그다음에 또 제대하고 나니까 또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군선교 이제는 앞으로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교육이다. 그다음에 지금 일반 학교,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각 교단에서도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보니까 우리 이 논산 한빛교회는 그래도 타격이 뭐 없진 않지만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인데 지금 다른 교회들은 뭐 엄청나게 타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포지움하고 세미나하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사역의 방향이 뭐냐? 근데 지금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교육이다, 양육이다, 가정교회다. 이런 몇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제 방향이 집약되고 있어요. 핵심은 다 교육과 관련이 있어요. 디사이플링, 양육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훈련, 그다음에 이 교육하는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미 지금 시대는 바뀌었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돼도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해결이 돼도 과거로는 안 돌아가요. 이제 시대는 바뀌었어요. 이미 새로운 시대로 가야 돼. 이제 마스크를 이제 안 써도 마스크를 벗어도 이제는 이전으로는 안 가요. 의식도 바뀌었고 다 달라졌어요. 다 바뀌었어요. 의식이 다 이제 새로워졌어요. 그러면은 교회도 새로 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이제는 교육 쪽으로 가야 된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 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교육 목회 이걸로 이제 가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 중에서도 지금 이제 학교 교육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몇 군데 아주 모범적인 신앙을 목표로 한 기독교 철학을 목표로 한 대안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정말로 잘 운영되는. 근데 그런 학교는요, 진짜 부모님들이 그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애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 때문에 그 학교로 보내요. 일반 학교에서도 적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우수해요. 그런데 일반 학교에 보내가지고서는 하나님 사람을 만들지는 못해. 공부 잘하고 명문대 갈 수 있는 애는 만들겠지만 정말 신앙적인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해. 나는 우리 애가 명문대 가서 정말 뭐 돈 잘 벌고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그쪽으로 옮겨요. 그래가지고 너는 명문대를 목표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라 라고 해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대안학교로 옮겨주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학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안학교는 그런 목표를 가진 부모들이 애들을 다 보내니까 그래서 숫자가 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그냥 그 신앙 교육으로 그 생활과 그다음에 교육과 삶과 철학과 인생의 방향이 다 한 통으로 다 엮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 학교에 보내면은 이게 안 맞아. 학교 가서는 막 세상적인 철학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집에 오면은 부모님은 기도하자 하나님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두 개가 양립이 되다 보니까 막 헷갈려. 그래서 이게 막 둘이 싸워야 돼. 그래서 맨날 싸워. 학교 가서 또 집에 오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이게 그런 거 혼돈 속에 살게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세운 대안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주변에서는 뭐 난리 나지. 공부도 잘하고 얘 내신도 잘 받고 학교에서 반장하고 있고 너무 지금 학교 생활 잘하는데 이런 애를 왜 보내냐 이거야. 그 대안학교는 문제 있는 애나 보내는 거지. 왜 이런 애를 왜 보내냐 그러는데 no. 나는 명문대보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나는 만들겠다라고 하는 걸 나는 목표했기 때문에 간다. 가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가 세우는 대안학교는 아마 그런 것을 목표로 한 대안학교가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첫 번째 교회가 세우는 대안학교의 첫 번째 타켓 그거고 두 번째는 이 논산 지역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 이거는 논산에 있는 로컬 처치잖아요. 지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를 연구를 했더니 그래서 아까 내가 아까 어느 분에게 교육청 가서 논산에 지금 여기 논산 교육청 가시면 돼요. 논산 지역 교육청이라고 있을 거예요. 논산 지역 교육청에 가서 아마 군 단위로 지역 교육청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쭉 여기 논산 지역에 그 연도별 그다음에 학년별 자퇴생 수 통계표 좀 주십시오. 그래서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우리가 지금 설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료를 하면은 아마 이게 협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협조를 안 해주면은 그냥 무식하게 접근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대안학교법에 이러한 그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 될 때에는 교육청은 성실히 응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도 잘 응하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내가 어느 장학사인지 내가 전화해서 아주 그냥 홍군형을 내드리니까. 그래서 그 자료도 받고 이 지역 실정을 쭉 연구했더니 이 지역에는 정말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그런 그 청소년들이 많구나. 그런 청소년들이 많구나. 이걸 발견했어. 그럼 이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이제 학교를 만들면 되겠죠. 이 청소년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청소년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청소년 나이가 이게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학문마다 다 그게 다른데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왜냐면은 이제 입장에 따라서 다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있어. 청소년 기본법. 그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하면은 9세에서 24세까지예요. 청소년의 나이가. 그렇게 넓어요. 청소년이 넓지. 그러니까 9세도 청소년이야. 9세부터 24세까지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그렇게 법에 의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는 법에 명시된 나이가 그래요. 그래서 9세에서 24세인데 어쨌든 이 논산 지역의 청소년들을 조사했더니만 9세에서 24세까지 연령층에 그 방황하는 조사했더니 뭐 얼마더라. 아니면은 또 이쪽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장애우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데 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못 받고 있는 장애우가 몇 명이며 그다음에 다민족 다문화 가족은 몇 명이며 그다음에 또 세터민 여기는 아마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세터민은 또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쭉 조사해 가지고 또 그 외에 소외계층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소외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통계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거를 만들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수요도 조사해 볼 수 있겠지. 이 논산 지역의 크리스천들 대상으로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 대상으로 정말 자녀를 일반 학교에 보내서 그 신앙 교육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정말 참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서 이런 필요가 혹시 많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초급화적으로 그런 학교를 주말 학교 차원으로 할 수도 있지. 주말 학교. 그래서 뭐 토요일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주말 학교 차원으로 우선은 주말 학교 차원으로 그런 걸 운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이 대안학교로 옮기는 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옮길 테니까 대안학교 차원으로 주말 하루만 하는 거야. 하루만 정말 그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하나의 학교로 운영을 하면서 일반 학교에서 타치하지 못하는 신앙과 그런 인격과 이런 부분을 커버해주는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하면서 이 지역 실정의 어떤 그 반응이 어떤지,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런 거를 또 접해볼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 할 때 한쪽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외계층, 장애우,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또 세토민 이런 쪽, 그다음 그 외 소외계층,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같이 또 한쪽으로 모아서 두 개의 클래스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면서 한번 해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데이 스쿨로 주말 학교를 운영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그랬더니 이게 막 너무 폭발적이야. 그리고 야 너무 막 이런 걸 필요로 해. 그렇다면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예 대안학교화해서 아예 그냥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학교가 뭐냐 하는 거를 찾아내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안학교의 이제 대안학교의 방향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두란노 서원과 같은 이런 대안학교. 요 대목에서 내가 잠깐 좀 전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우리 기독교 교육학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사를 연구할 때 맨 먼저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유대 구약 시대의 유대 해당 교육을 꼽아요. 그걸 먼저 연구해요. 구약 시대에 해당에서 했던 이 교육이 카테키시스라고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게 기독교 교육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는 사실은 교육의 역사예요. 구약 시대의 카테키시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 그다음에 이 제자 양육이 넘어가서 이제 바울의 두란노 서원,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란노 서원, 이런 교육으로 쭉 이렇게 교육과 함께 사역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항상 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목회와 아까도 얘기했죠. 목회와 선교와 교육은 항상 삼위일체다.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교육의 필요성이 급부상해졌고 이제는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를 교육 목회 쪽으로 이제는 전환해야 되고 교육 목회 쪽으로.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와 또 그다음에 지역교회와 구역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목장교회와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하고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같이 발맞춰서 이런 목회 차원에서의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이런 학교 시스템을 도입한 이런 대안학교 차원에서의 교육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필요한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이게 진짜 봉사고
이게 섬김 아니겠어요? 이게 서비스지. 이 지역에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는 거는 국가가 할 일이고, 물론 교회도 할 수 있지. 돈이 필요한 사람 돈을 주는 거. 그렇지만 이제 돈을 주는 거는 이제 그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이 지역에 그 정말 소외계층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 교육을 제공하는 거는 우리 교회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꿈꾸고 준비한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게 뭐 해도 된다? 전도해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학부모님들은요, 애 바뀌는 거 보면요 눈이 뒤집혀요. 애가 바뀌는 걸 보면 그냥 끝나요. 끝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려. 예. 부모님 이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문제예요. 뭐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헌신하라면 뭐 헌신할 판인데, 교회 뭐 나오라는 거는 뭐 그건 일도 아니지. 애가 바뀌는데, 뭐 애가 막 변화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목격하는데 애를 바꿔야 돼요. 애를 바꿔야 돼요. 저는 그 많은 대안학교에서 그 정말 그 문제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거를 보거든요. 그렇게 또 애를 변화시켜요, 교사들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걸 보니까 그냥 부모들이 그냥 막 뿅뿅뿅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가는 게 아니야. 막 그냥 뭐 이모 삼촌 다 데려와요. 왜냐하면은 그 자녀 때문에 온 친척이 다 머리가 아팠거든. 그 자녀 때문에 그냥 모든 친척이 다 모이면은 걔 얘기만 했거든. 저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그냥 모든 친척이 다 골머리를 앓았다가 걔가 변화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어느 산 한빛교회 뭐 대안학교에서 얘가 다니더니만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 하면은 그냥 친척 전체가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 하면서 우리 애도 그럼 거기 보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우리 애도 거기 한번 보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멀쩡하게 지금 일반 학교 잘 다니는데, 예, 거기는 신앙교육은 없으니까. 일반 학교에 지금 가치관 어떻게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봐요. 나는 우리 애들 내가 왜 우리 둘째를 검정고시 시켰겠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학교를 6번 바꿨어요. 6번. 중1부터 고3까지 6개의 학교를 다녔어. 아마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기록에 남을 것 같은데 왜 그랬겠어요? 왜? 내가 막 바꾸고 싶어서, 내가 막 우리 애한테 막 고통을 주려고 막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학교를 보내면 마음에 안 들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바꾸고 6번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학교가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의 그 욕구에는 안 맞다는 거지. 그걸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대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대안을 우리가 줘야 된다니까. 그 부모가 왜 마음에 안 들지만 학교를 왜 계속 보내?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안학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안학교를 만들어줘야 그 대안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전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꿈을 갖고 해야 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잘 보면은요, 이게 홈스쿨링이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게 홈스쿨링이야. 삶을 그냥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개념으로 치면 홈스쿨링이야. 홈스쿨링, 철저한 홈스쿨링.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홈스쿨링 없이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대안학교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세워야 될 거냐,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잠깐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럼 주말 대안학교는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요. 아직 그런 대안학교가 그거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있어요. 예, 프로그램은 있는데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차원이 아니라 주말 대안학교야.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대안학교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좋겠다 생각한 거는, 왜냐하면은 일반 학교에서 갑자기 옮기는 거는 학부모도 너무 부담도 크고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완하면서, 그렇지만 일반 학교의 그 부족한 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저기 주말 대안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어떤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한 거고, 제가 현재까지는 아직 그 제가 생각한 그런 개념의 학교는 아직 못 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기도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해낸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뭐 수련회 같은 거, 뭐 저기 비전 프로젝트, 뭐 저 꿈을 심어주는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뭐 2박 3일이라는 청소년들을 해서 꿈을 갖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수련회 차원,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이제 뭐 그런 차원의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런 거는 많이 있죠. 그런 거는 뭐 여러 단체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개념이 다르지. 그리고 요거 주말학교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해서 일주일에 하루 하는 거니까 요거 10개건이 하면은 오산이에요. 그러면 성공 못 해요. 이거 상당한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려면은 그거에 필요한 이제 그러면은 그 뭔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대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요거를 이제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이제 주말 대안학교와도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말 대안학교도 그렇고 요 주말 대안학교 준비하는 거를 확대하면은 그냥 대안학교가 되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 주말 대안학교도 이게 하루니까 이게 뭐 6분의 1 준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전체 하는 것만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예. 아니지. 주말 대안학교는 좀 개념이 다르지. 예. 그거는 이제 주말 대안학교는 이제 그러니까 주말 대안학교로서의 어떤 목적을 달리 설정하는 거지. 이제 그거는 학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great vision, 꿈을 갖게 하는 거지. 드림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잖아요. 백성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대안학교니까 그거는 거기에 맞게 하는데, 이 주말 대안학교 준비하는 거를 확대하면 이제 그냥 대안학교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말 대안학교 준비하는 거를 잘 준비해서 하면 이제 이제 일반 대안학교로 가는 하나의 가교 역할, 그거를 조금 더 보충하면은 일반 대안학교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주말 대안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지금 학교니까, 요것도 어쨌든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대안학교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냥 이게 하루라고 적당히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준비를 잘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는 걸 논의하면서 그 일반 대안학교 준비하는 것이 되게끔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말 대안학교도 학교이기 때문에 스쿨이기 때문에 스쿨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가 뭐가 있느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학교다, 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은 육하원칙으로 생각하면 돼요. 육하원칙에 자 뭐가 있죠? 네? 그렇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누가, 어떻게. 예, 요거. 자, 그럼 요 중에서 이제 그 왜, why부터 그럼 한번 해보죠. why, 왜 해야 되냐?
왜 그러잖아. 야 우리 주말학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당장에 물어보는 게 왜? 왜? 우리 하려고 해. 그러면 왜? 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왜가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왜? 근데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왜 하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했을 때 딱 나와야 돼. 왜 했을 때 딱 나와야 돼. 이거는 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표로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딴 데 갈 것도 없지. 딱 그걸로 잡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키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목표를 두고 한다. 여기에.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려니까 같이 동고동락해야 돼. 같이 생활해야 돼. 그러니까 주말 아니 이 학교는 같이 생활하는 학교다. 같이 생활하는 동고동락하는 학교다. 동고동락하는 학교로 같이 생활하는 학교로 가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우리는 간다. 예수님을 제자 양육한 그거를 학교로 보고 그것을 모델로 우리는 간다. 그러면은 그 딱 맞죠. 딱 맞죠. 그런 목표로 이 주마학교를 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큰 목표라면은 그게 큰 목적이라면은 거기에 이제 하위 목표들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그 하위 목표는 그거는 지역 실정이나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하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위 목표를 좀 잡아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 지역 실정이나 아니면은 또 같이 이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모여서 처음에 이제 그 설립하고자 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야 되겠지. 그리고 설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화의는 됐죠? 네, 화의는 뭐 이미 벌써 우리는 이미 이거는 지상 명령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됐어요. 자, 그럼 화의 됐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두 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갖게 한다. 아주 중요한 거지.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인생 목표를 갖게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근데 그 어떻게는 본인의 재능이나 그 특기가 무엇인지,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필요하겠죠. 지금 대학 가서요, 전과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대학 마친 다음에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직하는 경우가 몇 프로 안 돼요. 다 전공하고는 관계없이 취직을 해. 그리고 대학에 지나간 다음에 이 과를 바꾸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과.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대학을 마쳤어.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직장을 가.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4년에다가 돈에다가. 자, 잃은 것만 잃은 게 아니라 그 잃을 시간에 했어야 되는 것을 못했잖아. 준비해야 될 걸 못했잖아. 그 로스까지 하면은 그 로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 기회비용이, 이걸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이라고 그래.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로스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런 로스를, 이런 데미지를 막아주자. 막아주자. 그러니까 내 재능이 뭐,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종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것과 함께 그런 거를 발견하게 해주면서 인생의 목표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금상첨화 따따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 재능, 그다음에 또 자기 특기, 자기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거를,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발견하게 하고, 이런 거를 잘 개발시켜주고, 그다음에 성격도 좀 개발시켜주고. 성격도요. 이게 부대끼면서 이게 성격도 개발돼야 되더라고.
이게 그냥 내버려둔다고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난 내버려두면 성격이 좋아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은 이게 부대끼면서 그 조약돌처럼 다듬어져야 돼. 내버려둔다고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아. 네. 다듬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그 노인이 되면은 이렇게 성격이 다 이렇게 무난해지고 원만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아니야? 아닌 게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냥 세월이 지나면 성격이 뭔가 둥글둥글해지고 변화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해. 어른이 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니라잖아. 예? 확실해요? 확실히 아니에요? 아, 오히려 돌아가.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돌아가더라. 요즘 싸우는 사람들 연령대가 젊은 애들입니까? 노년층입니까? 예? 노년층이지. 이것만 보면 딱 알지. 뭐 더 이상 볼 거 없어. 요즘 주로 싸우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냐, 나이 든 사람들이냐?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볼 거 없어. 따질 거 없어. 그냥 이미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 뉴스가.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성격을 이렇게 그 인격을 다듬어주고 성격을 바꾸고. 근데 이게 노력하면은 힐링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성격이 바뀌어요. 상당히 바뀌어요. 나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성격이 바뀐다는 거에 그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성령에게는 성령을 바꾼다. 성격을 바꾼다. 이제 보통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어. 신앙이 좋아져도 성격은 안 바뀐다. 이런 말이 우리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이렇게 떠도는 말이에요. 신앙은 좋아져도 성격은 안 바뀐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떠도는 말인데 난 이건 믿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성격도 바꿔요. 근데 문제는 거기 전제가 필요해. 거기에 훌륭한 교육이 들어가야 돼. 훌륭한 학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양육 교육이 들어가든 훈련 교육이 들어가든 거기에 디사이플링이 들어가든 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 없이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지. 왜? 이게 없으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고, 또 이게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틀린 말이고 바뀌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하위 목표에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고 자기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아도 간단치 않아요. 이거 실패해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사람은 이거 50대까지 엉뚱한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50대에 대해서야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50대에 가서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30년을 허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일찍 발견했다면은 30년을 더 성공할 수 있었잖아. 30년을 허비한 후에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알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그 자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이 목표 뭐 예를 그냥 그렇게 들어봤고, 자 화이 됐어. 그다음에 이제 왜 철학, 여기에는 이제 대안학교를 세우는 철학, 그러니까 학교 설립의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준비가 돼야 돼. 학교 설립의 철학.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질문이, 그럼 구체적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오늘부터 그럼 우리가 당장 이제 오늘 강의 듣고 난 다음부터 당장 우리가 이제 준비시켜 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뭐냐? 철학. 대안학교를 왜 세워야 되냐? 왜? 화이에 대한 이제 답에 대한 쫙 이제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해야 되죠. 자, 이제 준비의 내용이 뭔지 알았어요? 그 내용을 뭘로 해야 될 거냐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상황마다 다르니까. 네. 자, 그럼 됐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육하원칙에서 뭐 어디서 하냐? 회어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네. 그다음에 뭐 운동장 아까 해결 방법 다 말씀드렸고, 회어. 그러면은 장소 됐어. 장소 끝. 이제 그 교육 철학 끝. 장소 끝. 그다음에 누가 가르칠 거냐?
to whom. 그러니까 누가 가르칠 거냐, 누구에게 가르칠 거냐. 자, 그럼 누가 가르칠 거냐는 교사. 그래서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교사에 대한 얘기, 교사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많을수록 좋다. 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이왕이면은 그런 사람을 많이 써라. 그래서 대안까지 알려드렸어요. 그 퇴임한 사람들, 명퇴한 사람들, 특히 요즘에도 젊은데 명퇴한 사람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공고 내면 돼요. 쫙 봉사할 사람 전국에 쫙 공고내서, 공고내서. 그리고 이제 또 저기 하면은 또 이제 그 제 연구소에 의뢰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또 같이 이제 그런 부분을 찾는데 협력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교사 문제. 그러니까 누가 가르칠 거냐, 후,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to whom, 누구에게 가르칠 거냐, 학생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 저기 쉬는 시간에 나왔어요. 교육청에서 가서 자료를 뽑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실정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주말 학교는 다르죠. 주말 학교는 기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 그 신앙이 좋은 성도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런 그 주말 학교를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주말 학교를 한다고 한다면 보낼 의사가 있느냐, 이런 설문을 한번 조사해서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수요가 있는지,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이 주말 학교는 또 조금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서 정말 신앙이 있고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교육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 부모님들 중심으로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리서치를 하고 통계조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투움, 후도 됐어요. where, who 됐어요. why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언제 해야 되냐 하는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에서 이게 언제 해야 되냐 하는 거는 학교 운영을 언제 해야 되냐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 평일이냐 주말이냐 그렇게 갈라지겠지. 그리고 주중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 주말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 그다음에 방학 때는 언제, 뭐 또 방학 때는 조금 길게 좀 저희 뭐 일주일이라든지 뭐 2주라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매주 주말마다 하다가 시간이 짧으니까 방학 때는 좀 1주라든지 2주 이렇게 롱텀으로 좀 스페셜 학교, 그러니까 버케이션 스쿨, 버케이션 스쿨은 좀 길게 잡아가지고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연중 계획으로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 날수로나 시간수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매주 주말에다가 방학 때 1주 내지 2주씩 한 번씩 넣으면은 굉장한 시간이에요. 이거 시간수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예.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그러면 1년 동안 52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주말학교 이거 계산하면은 제가 보기에 한 50년치 돼. 1년이면은 50년치가 된다고. 일주일 대예배 기준으로 했을 때, 대예배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50년간 교회 다닌 효과가 나오는 거야. 대예배 늘 50년간 다녔다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대안학교, 요 주말 대안학교가 1년이면 50년치가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50년이면은 평생인데 평생 걸려서 해야 될 거를 1년 만에 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hen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이 when이 또 왜 이 교육에서는 왜 중요하냐면은 교육하는 경영자 입장에서의 when이 있고 학습자 입장에서의 when이 있어요. 학습자 입장에서의 when은 그 학습자가 연령대가 그 학습자의 어느 연령대에 해야 되냐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 그 교육기관 이름이 달라져. 맨 처음에 뭐가 있어? 무슨 교육? 초등교육 전에 영유아부, 그러니까 영아부,
영아부, 그다음에 유아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유치원, 그다음에 유년부, 그다음에 소년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부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년부, 예, 장년부, 그다음에 이제 그 노년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는데 청년 이후의 시기를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성인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인 교육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해야 돼요. 지금은 그 성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인 교육. 그래서 교육학에서 페다고지하고 안드라고지를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그래서 성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가는 교회는 이렇게 눈이 떠 있는 교회는 성인 교육 합니다. 교회에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풀 가동해요. 그래서 하나의 그 학교 차원으로 성인 교육을 해요. 성인 교육하고 이제 성인 교육도 이제 세분화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3, 40대, 그다음에 이제 4, 50대, 그다음에 이제 60, 70대 이것도 이제 다 나눠서 이제 그걸 성인 교육도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그 학습자 입장에서의 외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70대 이상 이런 분들에게는 웰다잉 교육. 요거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아요. 웰다잉 교육. 그래서 그 70세 이상 이제 그 넘어간 분들에게는 그 웰다잉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70세 이상 된 이제 분들은 이제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이제 죽음을 의식하는 연령대가 빠른 사람은 60세부터 뭐 아주 이른 사람은 뭐 50세부터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뭐 60세부터 그다음에 이제 70세 이후가 되면은 거의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이제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그때는 교육이 딱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에 맞는 이제 그런 그 부분 그 부분 아주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 또 그런 부분은 지금 논의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하면 되고 그다음 또 뭐가 남았죠?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what 그다음에 how 그러면 what 무엇을 가르치냐 이게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 교육 과정.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을 이제 준비하는 거 요게 이제 아주 이게 방대한 양 많은 양의 준비가 필요한데 요 부분에서 좀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을 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거는 근데 전문가들만 투입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전문가들만 투입되면은 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돼.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하게 되면은 전문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합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지역에 실제로 일하는 사역자들과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것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합동으로 해야 돼. 합동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대한 작업이 돼. 요거는 여기서 그냥 뭐 준비 잘하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한 구체적으로 과목을 뭘로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거며 이제 이 커리큘럼의 타이틀과 구체적인 디테일한 콘텐츠를 이제 그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제 그 구축하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이 교육의 이제 퀄리티가 교육의 이제 그 퀄리티 내지는 그 성공 실패가 이제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지. 커리큘럼. 그래서 요 부분. 근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의 미국 중고등학교의 미국 학교에 미국 초중고의 분교로 만약에 세운다라고 하면은 좀 쉬워지기는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미국 학교에 그 분교로 되면은 그 학교에서 요구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커리큘럼, 우리가 쓰는 교재, 우리가 쓰는 모든 내용 그대로 다 써라. 그러니까 좀 쉬워져. 그럼 주세요. 그러면 받아서 그대로 하면 되니까 좀 쉬워져. 그걸 우리가 응용만 하면 되니까 좀 쉬워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주말 대안학교든 대안학교를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혹시 이제 이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합작품으로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전문가들한테만 딱 맡기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저한테 이제 우리 만들어 주세요 하고 만들어. 그럼 내가 만들어 줄 수는 있어. 만들어 줬는데 이 실정이 하나도 안 맞아. 이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전혀 감동이 없어. 전혀 이 반응이 없어. 별로 느낌이 안 와. 그럼 전문적이지만 이 지역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합작품으로. what. 그다음에 이제 how가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교수 학습 과정이라고 그래요. teaching, learning, process라고 그래요. 교수 학습 과정. 그래서 이제 teaching이 있고 learning이 있는데 teaching과 learning이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학습이 되느냐 그 프로세스. 그래서 이거를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수학습 과정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교사인데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 교수학습 과정을 유도하느냐 이거에 대한 훈련과 이거에 대한 이제 방법 이것도 사실은 좀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전문적인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기본 원리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백그라운드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이런 그 티칭 러닝 프로세스가 그냥 스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하긴 한데 스킬만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일반 학교 가는 선생님들이 사범대 나와서 또는 사범대 아니더라도 교직 과목 이수해서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그것도 국가고시를 치러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야. 그 국가고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사 뭐라 그러나 임용고시가 그 국가고시라고. 국가 그 고시보다도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통과된 사람들인데 지금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 스킬만으로 사람을 바꿔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핵심이 뭐냐?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사랑의 열정. 근데 이제 사랑의 열정만 갖고 있다 보면 스킬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조화가 되고 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대안학교에서 이제 그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같이 계속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같이 이제 그런 그 열정을 키우고 그다음에 그 열정을 스킬로 녹여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하는 그런 과정,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 그 준비를 위한 그런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거를 위해서 먼저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막 그냥 학생만 보면은 막 그냥 정말 꿈이 생기고 그 뭐라 그러나 그냥 막 희망이 생겨. 학생만 보면 행복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런 열정이 없으면 그 교사가 되면 안 돼. 그냥 학생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그 학교 교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애들만 보면 자기 짜증이 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빨리 떠나야 돼 교단을. 그런 사람이 교사에 있으면 학생들한테 상처만 주게 돼.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 교사에게는 그게 있어야 돼. 학생만 봐도 행복하고 막 정말 그냥 사랑이 막 나오고 그게 있어야 돼.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교육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스킬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느냐 그걸 먼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준비돼 있나? 아니 됐다 우리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정과 정말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학교 하면은 안 돼. 이거 해도 안 되는 거 뻔해.
안 되는 거 뻔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근데 진짜 사역은 이게 사역이에요. 진짜 사역이 뭐예요? 이 큰 교회 건물 세우는 게 사역일까? 그리고 이 큰 교회에 그냥 막 수십만 명이 그냥 막 주일 대예배 오는 게 사역일까? 나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지. 그거 해야지. 근데 그게 사역이냐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본질적인 사역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사역은 사람을 바꿔야 해.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그게 바뀌는 거야. 지키게 해야 돼.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근데 사람을 바꾸는 거는 건물 크다고 바뀌는 거 아니고 대비 시간에 막 그냥 수십만 명 온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거 학생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사랑이 솟아나고 이런 열정이 솟는다면은 이게 지금 본질을 잘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역의 본질에 근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고 뭐가 본질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역의 본질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드릴 게 뭐야? 너 정말 참 너 헌금 많이 얻었다. 이걸로 칭찬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뭘로 칭찬 받겠어요? 네가 사람을 많이 바꿨다. 네가 정말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다. 그게 칭찬받을 항목이거든. 우리가 칭찬받을 항목은 다른 거 없잖아요. 그거잖아요. 우리 본질에 접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는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또 도전을 받아야 되겠지.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난 예. 난 예. 아직은 아니에요. 난 예. 난 예. 이제 어느 날 때가 되면 내가 이제 또 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다 이렇게 마음이 준비됐나요? 그러면 yes, already. 이미 돼 있다. 이미 돼 있다. All right. 오케이. 딱 돼 있으면 이제 되는 거지. 이제 그 준비가 필요하고 스킬은 우리가 배우고 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뭐야? 마인드지. 진짜 어려운 건 마인드지. 스킬을 익히고 배우는 거는 봐. 오늘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내 3시간 내 강의 들은 거예요. 이거 지금 거의 1년치 지금 배우는 거예요. 1년치 압축해서. 물론 엑기스만 그냥 지금 골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갑자기 좀 뭔가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얻었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좀 뭔가 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었다는 느낌 들죠? 1년치 배운 거라니까 1년치를 지금. 그러니까 스킬은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빨리빨리 입수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해? 그렇지, 마인드가 중요해. 그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what, 그다음에 how, 그다음 또 빠진 게 뭘까? 다 나왔나요? 하나 빠졌어. 하나. 평가. 그래서 교육에는 항상 평가, evaluation, 평가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다음 교육에 피드백 주는 그래서 교육 평가.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그걸 항상 성적이라고 표현하지. 성적. 근데 우리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바뀌었나 이걸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피드백해서 다음으로 이제 넘기는 거. 제가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딱 4시에 약속한 시간에 끝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해. 교육에서 이런 거를 딱 끝내줄 때 신뢰감이 생겨. 그래서 이걸 안 지켜주면 저 선생님은 뭐 맨날 막 그냥 너무 늦게 끝나, 막 예정보다 끝나. 또 너무 일찍 끝내면 또 요거도 먹고, 시간을 왜 떼먹어 이렇게 해서 또 너무 일찍 끝내도 요거도 먹고. 그래서 딱 지켜주는 것도 참 중요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고 나머지 시간 질문 받으면 딱 예정 시간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떤 시간을 맞추느라고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어떤 큰 방향,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는 짚었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차원의 그런 그 방향 설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그러면 실제 뭐 대안학교 준비하는 거에 대한 것도 대략 살펴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도록 할게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딱 생각은, 오늘 책을 이거 하나도 못했네. 사실 오늘 이 책을 쭉 이제 훑어가면서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컨셉들, 주제들 이런 거라. 이거는 저희 보관하셔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출판사에서 가져온 거 다 돈 주고 지금 사서 드리는 거니까 교회에서 사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갖고 계시고, 다음에 혹시인데 또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이 책을 좀 자세히 좀 다룰 테니까 그 전에 미리 좀 읽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딱 생각나는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딱 생각나는 거 그냥 질문하시면 돼. 질문이 있네. 질문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강의를 너무 잘해서 너무 완벽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거, 아니면 전혀 적중이 안 돼가지고 감동받은 게 없어가지고 질문할 것도 없어. 둘 중에 하나인데 질문 있는 거 보니까 감동이 있었네. 예. 야, 말도 지혜롭게 하네. 있죠. 그게 뭐냐면은 첫째 이제 여기 애국인들이 몇 명이나 있나, 세터민은 있나, 그다음에 장애아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이 장애아들 중에 교육의 혜택을,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장애우들은 있나, 그런 통계는 교육청이 안 갖고 있겠죠. 그거는 이제 저기 그 논산 시청이나 아니면 이제 그 동사무소나 이제 그 저희 그거는 시청에 가봐야 되겠지. 학생 말고 이제 저기는 이제 이 경제 상황, 논사시. 왜냐하면 이제 하나 이제 그건 좀 참고 사항으로. 왜냐하면 이제 학비 같은 거를 책정할 때 어느 수준으로 해야 이 지역에서는 이게 될 수 있을지. 아까 얘기했던 그 외국인 분교 국제학교, 제가 세운 그 대치동에 세웠던, 서울 대치동에 세웠던 그 국제학교는 2,400만 원이었어요. 학비가 2,400이었는데 이제 책값, 그다음에 부대 비용 뭐 이제 이런 거 하면 한 최소 3,000이에요. 교통비니 뭐 하숙비 이런 거 빼고 학교에 내는 것만. 근데 이 동네에서 2,400만 원 학비에다가 플러스 뭐 책값이니 뭐니 뭐 부대 경비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신청할 사람 없지. 뭐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 수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참고가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안학교의 개념이 아직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 그 목적에서 보면 여기를 모델로 하면 좋겠다 이게 나와. 근데 현재는 뭐 그냥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왜냐하면은 그 각 학교들이 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그리고 그 각 대안학교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그냥 이거 다 보세요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 그냥 뭐 다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 모델링이 안 되는 거지. 굿 포인트. 예. 있어야겠죠. 그리고 체육은, 그리고 성장 발육상 운동은 꼭 필요한 거니까. 운동은 뭐 이거는 그 뭐 꼭 교육청이 이걸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잖아. 그러니까
그 운동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발육상, 성장에 필요한 한에 그는 이제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갔으니까 키가 자라가도록 그 운동신경이나 필요하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얼마나 많이 넣냐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학교의 목표와 여러 가지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말 학교 하는데 운동을 한 반 정도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 그건 주말 학교의 목적하고 안 맞지. 주말 학교의 목적은 어차피 일반 학교에서 다 운동하고 체육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건 빼고 이 주말 학교에 맞는 목적에 맞춰야 되니까 그럴 때는 없어도 되는데, 그런 이제 일반 학교, 대학 학교로 한다면은 있어야 되겠고. 어떤 게? 저기 대안학교에 학교는 있어야 돼요. 아니 저기 운동장은.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대안을 제가 또 그 팁을 드렸죠. 그렇지. 있어요. 아니 그 실제로 이제 그걸 쓰면 되니까 필요할 때. 그렇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국에도 그러니까 운동장 없는 데는 이제 다 이렇게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지역사회 그런 거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해요. 외국에는 이제 또 그런 학교들이 많죠. 특히 이제 또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주로 많이 또 그렇게 하고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많죠. 네. 그래서 그 자원교사를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저기 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재능 기부를 받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은 조금 쉬워지겠지. 그러면 이제 그 학비를 많이 걷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생기겠죠. 네. 그러려면은 이제 학교 설립의 취지와 목적, 그다음에 기타 등등 자세한 것들을 쫙 해서 이제 그 교육청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준을 좀 받아놓고 우리가 이런 걸 진행하겠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감을 갖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계획이 나오고 윤곽이 나오면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쫙 이제 홍보하고 이 뜻에 그 헌신할 수 있는 도네이션 하겠다, 재능 기부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발굴해내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게 다 나와야지.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까지 커리큘럼의 그 내용, 커리큘럼 하면 이제 교과 내용이잖아요.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 안에 컨텐츠 이것까지 다 포함한 이런 것들이 쫙 이제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소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런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학교에 교사를 모집하는데 재능 기부를 원한다. 우리가 그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뭐 차비까지. 그래서 뭐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그 자비량으로 도네이션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뭐 그 차비에다가 조금 약간의 수고비 정도는 주는 게 요즘에 이제 봉사를 하더라도 약간의 또 이렇게 좀 수고비 정도는 주는 게 또 이제 보통 그 예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주 처음에 어려울 때는 그냥 그야말로 교통비로만 제한할 수도 있고 이제 조금 나아지면서 조금씩 늘려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야 되겠지. 음. 예. 음. 그렇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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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생들 중에도 관심을 보인 학생들이 있었나 보네. 그거는 말을 뒤집으면 그만큼 지금 일반 학교에 대해서 지금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뭔가 지금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뭐가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먼저 그 니드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니드 어세스먼트라고 그러는데 요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요구 조사를 해서 요구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 지금 일반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오고 싶어 하나? 그럼 거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정확히 심층 면담하고 심층 저기를 해. 그래서 욕구를 조사해.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짜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도 굉장히 참 중요한 팁을 주셨네. 지금 일반 학교 다니는데 오고 싶다. 굉장히 이거 뉴스감 아니에요? 왜 일반 학교 다니는데 이 대한학교는 이름도 없는데 알아주는 학교가 아닌데 오히려 야 너 왜 대한학교 가라고 오히려 이렇게 친구들한테 그 저기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이게 그만큼 뭔가 그 어떤 그 욕구가 있다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걸 정확히 분석해내고 가려내서 그걸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제 교육 전문가들하고 같이 우려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 사역자들만으로 그게 안 돼. 그때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욕구들은 이렇게 녹여내면 좋다. 이런 욕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가져가면 좋다. 이런 거를 이제 교육 전문가하고 함께 그것도 이제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 전문가하고 기독교 교육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신학대학은 많은데 기독교 교육 학과가 있는 신학대학은 많지 않아요.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 컨설팅 논문은 내가 세계 최초예요. 이건 내가 이거 꼭 자랑 같은데 그럼 자랑 아니란 얘기인가? 자랑 같은데 이거 세계 최초예요.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 기독교 학교 컨설팅으로서는 세계 최초예요. 이 기독교 학교 컨설팅 분야에서의 논문은 그래서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근데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연구소에 일하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그 전문가들이 많아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학 학위자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욕구를 녹여내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 그 지역 사정이 어둡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항상 협업해서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렇게 착착 얘기가 되잖아요. 지역 사정이 이렇다. 그래야 그러면은 이런 대안이 있다. 이렇게 이게 같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탁탁 맞잖아요. 그게 그런 게 필요해요. 또 마지막